스티븐 톰슨은 화려한 푸더크와 변칙적인 타격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마치 소금쟁이같이 옥타곤을 활주하면서 빠른 펀치러시로 달려들거나 정확한 카운터를 매우 효과적으로 성공합니다. 이번 상대인 케빈 홀랜드도 비슷하게 타격전을 선호하는 선수였고 한 명이 넘어져 그라운드로 갈 상황에서도 서로 일으켜주면서 싸웠기 때문에 4라운드 내내 피 튀기는 타격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나이는 40에 가깝지만 여전히 뛰어난 타격 기술을 가진 톰슨의 여러 무기들을 100%로 볼 수 있는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톰슨은 아주 특이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옆으로 서 있는 스탠스를 통해 인앤아웃 움직임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거리 조절 능력과 머리 움직임을 가졌기 때문에 톰슨에게 앞면 타격을 성공시키기 아주 어렵습니다. 또 마치 잽을 던지듯이 앞발 킥을 던지는데 발을 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도와 타이밍의 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톰슨도 공략할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톰슨의 킥복싱 커리어를 보겠습니다. 톰슨은 57승 무패라는 엄청난 킥복싱 기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속 단체들을 보시면 유명하거나 수준 높은 킥복싱 단체들은 아닙니다. 또 톰슨이 했던 아메리칸 킥복싱의 규칙을 보시면 레그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톰슨의 약점을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움직임이 좋은 선수 상대로 레그킥은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게다가 톰슨은 아주 옆으로 서 있어서 다리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종아리의 부드러운 부분이 아웃사이드 레그킥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움직임이 좋고 머리를 잘 움직이고 머리 자체도 작기 때문에 앞면 타격을 성공시키기 매우 어렵지만 바디는 비교적으로 덜 움직이고 더 큰 목표물이기 때문에 타격을 성공시키기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스티븐 톰슨을 싸울 때 레그킥과 바디샷을 집중적으로 노리지 않고 타격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케빈 홀랜드는 톰슨보다 훨씬 어리고 강한 타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키 191cm, 리치 2m 6cm라는 어마어마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톰슨의 거리 조절 능력과 빠른 펀치와 킥에 고전했습니다. 우선 홀랜드의 접근이 괜찮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홀랜드는 클린치를 잘 활용했는데 스티븐 톰슨은 원거리에서 빛의 속도로 달려들어 펀치러시를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당하지 않기 위해 각을 잡고 옆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카운터로 맞추기 매우 어려운 상대입니다. 게다가 홀랜드는 정확한 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석적인 복싱 자세로 펀치를 던지지 않고 마치 파리츠 휘두르듯이 긴 팔을 채찍처럼 휘두릅니다. 물론 그러면 파워가 더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긴 팔을 큰 동작으로 휘두르면 많은 파워를 가지게 되지만 상대가 보기도 쉽고 펀치의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달려드는 톰슨을 휘젓는 팔로 맞추기 아주 어려웠습니다. 주먹으로 맞추기보다는 팔에 맞아 둘이 엉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홀랜드는 이 사실을 이용해 훅이 빗나갔다 해도 이미 뻗었고 톰슨의 몸과 엉켜있는 팔을 이용해 컬러 타일을 잡아 클린치로 톰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뒷목을 잡고 다른 팔로는 엘보우를 던지려 했습니다. 톰슨처럼 빠르고 잘 움직이는 선수를 작은 주먹으로 맞추려 하기보다는 클린치로 잡아놓고 엘보우를 시도하는 접근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또 홀랜드가 킥을 나름 잘 사용했다고 봅니다. 톰슨은 거리 조절 능력이 핵심이고 상대를 킥거리에 두길 좋아합니다. 이런 선수 상대로 거리를 좁혀 펀칭 거리로 들어가기 위해 홀랜드는 킥을 차면서 거리를 좁혔습니다. 사이드 킥을 차면서 뛰어들어가 톰슨의 긴 거리를 뚫은 다음 펀치를 휘둘렀습니다. 또 톰슨은 일반적으로 달려드는 상대를 사이드 킥으로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홀랜드처럼 사이드 킥을 차면서 달려들면 몸이 옆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작아진 면적으로 사이드 킥이 제대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펀치러시를 던질 때는 몸이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넓은 몸통에 사이드 킥을 날려 상대를 밀어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옆으로 접근하는 홀랜드의 바디에는 킥이 잘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톰슨은 홀랜드의 접근에 아주 잘 대응했습니다. 홀랜드의 킥 타이밍을 파악해 카운터 레프트를 성공했는데 홀랜드가 킥을 차서 균형이 불안정할 때마다 뛰어들어가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성공했습니다. 약간 볼카노프스키와 할로웨이의 경기가 생각나는데 둘의 1차전에서 할로웨이는 볼카의 레그킥에 많이 고전했습니다. 잽을 치려고 앞다리를 앞에 두면 바로 레그킥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할로웨이가 앞다리를 들고 접근했습니다. 다리를 들거나 킥을 차면서 접근하면 볼카가 레그킥을 찬다 해도 잘 맞추기 어렵습니다. 3차전에 볼카노프스키는 할로웨이가 킥을 차면서 접근하자 그 킥을 카운터했는데 할로웨이가 킥을 차거나 다리를 들면서 달려들자 볼카는 단순히 백스텝을 밟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할로웨이가 착지해 균형이 불안정한 그 순간에 볼카는 강한 펀치로 카운터했습니다. 톰슨의 킥도 예술이었는데 톰슨의 시그니처 사이드킥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사이드킥을 바디로 계속 날린 다음에 갑자기 발을 올려서 앞면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바디로 던지는 사이드킥, 앞발 훅킥, 그리고 앞면으로 오는 킥들은 다 비슷한 전조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 다 무릎을 들고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자세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초기 동작만 봤을 때는 어떤 공격이 올지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라운드가 지날수록 톰슨은 홀랜드의 타격 거리를 잘 파악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살짝 뒤로 빼면서도 펀치를 피할 수 있었고 피한 다음 카운터도 잘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홀랜드가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인터뷰를 보면 1라운드에 문제가 생겼다 합니다. 어쩌면 톰슨의 이마를 라이트로 강하게 가격하는 순간에 부러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톰슨이 던지는 바디킥과 헤드킥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톰슨은 사우스포로 서서 반대 스탠스 싸움을 만든 다음 헤드킥과 바디킥을 무자비하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강한 킥은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막는 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스타 대 베토리 경기를 보시면 코스타가 경기 내내 바디킥을 던져서 베토리가 막다가 결국에는 왼손을 잘 쓰지
쓰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홀랜드는 팔도 잘 못 쓰고 톰슨의 타격에 점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 거의 내내 케이지에 갇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톰슨은 상대를 잘 압박하지 못합니다. 카운터 스트라이커로서는 잘 싸우는데 먼저 다가가서 공격할 때는 위험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경기 내내 케이지에 등을 붙이고 있는 우들리와 싸울 때도 아주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주 다양한 타격을 사용하면서 홀랜드를 정신없게 했습니다. 강한 스피닝 킥을 야구방망이처럼 휘두르기도 했고 홀랜드가 이 킥을 경기하기 시작하자 톰슨은 스피닝 킥을 페이크하고 헤드킥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톰슨의 오른발이 한 발짝 나와 마치 몸을 돌려 스피닝 킥을 찰 것 같은 느낌을 준 다음 헤드킥을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홀랜드는 계속 타격전을 고집하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테이크다운을 몇 번 시도했는데 다 막히고 4라운드에 드랍 당하기까지 합니다. 홀랜드는 지금까지 서브미션 패는 있어도 타격으로 인한 패배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홀랜드는 브런슨을 여러 차례 비틀거리게 만들고 벽돌을 머리로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게도 그로기를 줄 만큼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홀랜드의 펀치를 자세히 보시면 정말 특이합니다. 정석적인 복싱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뺨을 때릴 때 나오는 자세가 나오는데 궤적을 최대화해서 채찍 휘두르듯이 팔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보기 더 쉽지만 대신 펀치의 파워는 어마어마하게 실립니다. 홀랜드의 팔이 엄청 길기 때문에 그 무슨 공룡들 중에서 풀만 뜯어먹지만 꼬리는 또 완전 길어서 한번 채찍처럼 휘두르면 뭐 티라노 같은 공룡도 무서워하는 그런 공룡 있죠.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홀랜드는 은퇴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지고 나서 다시 은퇴할지 아주 궁금합니다. 톰슨의 경우 이 시점에 챔피언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스만이나 코빙턴, 무하마드 같은 레슬러들이 많은 체급에서 더 이상 최상위권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타격가인 에드워즈도 클린치에서의 기술과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기기 어려운 매치업이라 생각합니다. 톰슨이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제 레슬러들 좀 그만 주고 타격가를 줘라 그랬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차피 챔피언 되기는 어렵고 그 사실을 톰슨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격가와 싸우면 이번 경기처럼 어마어마한 경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톰슨은 챔피언이 되지 못했지만 가장 뛰어났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로메로, 구스타프슨, 토니 퍼거슨 등 챔피언이 되기까지 아주 조금 부족했던 선수 중 한 명으로 팬 입장에서 아주 아쉬운 선수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던 간에 톰슨의 다음 경기가 타격가와 성사된다면 저는 뭐 마스비달과 2차전도 괜찮다 보고 있긴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